자, 덕후 2부를 시작합니다. 6월의 숲은 녹색의 향연이 펼쳐지지만 약육강식의 냉정한 세계를 그대로 담고 있는 곳이 또한 숲이다. 탐방로를 따라 올라가다가 상수리나무 옆으로 깃털만 가득한 사체를 발견한다. CSIO1이 되어서 무슨 새일까 동정한다. 부리와 뼈 조각을 빼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맹금류에게 탈탈 털린 모양인데 도저히 뭔지 알 수가 없다. 나중에 전문가를 통해서 덤불 해오락이라고 파악된다. 어떤 맹금류이기에 이렇게 뼈도 못 추릴 정도로 아작을 냈는지 모르겠다. 새들의 먹이사슬도 다양한데 탐조하는 덕후들도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를 리얼타임으로 살펴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닐까 싶다. 마당만한 바위로 올라가는데 멀리서 청아한 소리가 들려온다. 뿅뿅뿅뿅뿅뿅뿅. 무슨 새일까? 돼지박이다. 몇 번 들어보면 금방 탄성이 나오는데 호루라기를 불 때 일으키는 공명과 유사한 소리다. 또한 쪼로로로로로롱 방울이 굴러가는 듯한 초롱초롱한 소리를 내는 새가 있다. 아주 듣기 좋고 친근감이 많이 가는데 방울새다. 청아한 소리만으로 충분히 동정할 수 있으니 돼지박이와 방울새에게도 역시 팔로워가 되어준다. 봄이 지나고 나면 박새나 딱새 같은 텃새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간 것일까? 다른 숲으로 먹이 사냥을 떠난 것일까? 여름이 지나면 여름철 새들은 육추가 끝난 유조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떠날 준비를 할 것이다. 가을이 되면서 익숙한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 Y자 넥타이도 보인다. 박새의 귀 아닌가? 딱새의 소리도 들리는 듯하다. 좀 더 관찰을 해보자. 8월 말 꾀액 꾀액 하는 소리가 단발성으로 들린다. 뭘까? 메타세코이아 맨 꼭대기에서 관찰되는 새가 있다. 20m가 넘는 나무의 최상단에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두 마리가 있다. 한 마리는 꼭대기에 가만히 있고 다른 한 마리는 위아래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파랑새인 듯하다. 암수로 추정되는데 둥지가 있어서 계속 이곳으로 오는 것인가? 파랑새의 둥지는 노목 줄기에 있는 썩은 구멍이나 딱따구리의 낡은 둥지를 이용해서 번식을 하고 육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혹여 파랑새가 메타세코이아의 둥지를 틀었다면 한 달 전부터 울음소리가 났을 것이니 메타세코이아 꼭대기에 둥지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5월에서 7월 상순이 산란기인데 8월 말에 보이는 이 녀석들은 어디에 있다가 온 것일까? 여름철새라서 좀 지나면 남쪽으로 갈 텐데 잠시 머물다가 떠나기 위해 온 것일까? 계속 관찰을 하니 다른 소리도 낸다. 마치 개구리 소리 같기도 하고 오리 소리를 흉내내는 것 같기도 하다. 괴괴괴괴괴괴괴괴괴괴괴괴괴 끊이지 않는 연속적인 소리가 나기도 한다. 유조가 어미 새에게 먹이를 요청하는 소리라는데 좀 더 자료를 찾아봐야 겠다. 파랑새 수컷의 구애 사운드와 몸짓도 독특하다. S자 춤을 추면서 두루루루루르 소리를 내는데 암컷이 반할만한 퍼포먼스다. 한 번은 커다란 새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뭘까? 황조롱이나 참매로 동정을 했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참매보다는 덩치가 작은 새매로 변경되었다. 새를 관찰할 때는 새의 크기를 재는 것이 필요한데 적당히 눈으로만 재지 말고 정확하게 재는 것이 요구된다. 길이는 부리를 젖혀서 꽁지 끝까지 측정하고 혹은 왼 날개와 오른 날개를 당겨서 측정하면 된다. 가장 크게 날갯짓을 할 때를 잰다고 보면 어려울 것은 없다. 사체를 살펴보니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는지 껍질이 까지고 피도 묻어있다. 그리고 왼다리와 오른다리의 위치가 조금 어긋난 느낌이다. 겉으로 보기에 더 큰 맹금류에게 습격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리벽에 부딪혀 뇌진탕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 지은 건물의 유리창에 유리조심이라고 쓰여있는 글귀처럼 유리벽에 부딪힌 경험을 한두 번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인간과 새에게 유리벽은 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 새는 유리창에 비친 풍경을 멀리 있는 곳으로 인식하기에 유리벽에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유리창이 있음을 알리는 스티커뿐만이 아니라 조류가 자외선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야생 조류가 유리창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백합나무 숲을 지나면서 하늘 높이 몇 마리의 커다란 새들이 무리지어 날아다니는 것이 보인다. 말똥가리인지 참매인지는 모르겠지만
숲의 세계에서 또 다른 최상위 포식자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날개가 움직이지 않고 활공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은 인간이 타는 행글라이더는 비할 바가 아니다. 망원경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박새에서 말똥가리까지 수박 겉핥기로 탐조를 하는 시간 속에서 독특한 소리에 끌리기도 했고 깃털의 환상적인 색상에 반하기도 했고 육출을 하는 모습에 마음을 다 내어주기도 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를 만나는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남부지방에서만 보이던 식생이 중부지방에서도 쉽게 관찰되기도 하고 철새가 털을 잡고 텃새로 변신을 하기도 한다. 모든 생물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새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알을 낳고 부화를 하고 육출을 하는 시간도 변동폭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느낀다. 기온에 따라서 꽃을 피우는 시기도 달라지고 그 식물을 기주로 삼는 애벌레들의 환경도 달라지고 그러한 곤충의 애벌레를 먹이로 삼아서 육출을 하는 새들의 생태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지구가 위기에 빠져 있다. 점점 수렁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실상은 지구의 위기가 아니라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의 위기다. 지구에게는 늘 있던 일이고 결국 파멸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일 터인데 호모사피엔스라는 학명이 부끄러울 정도로 현명함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 인간의 과욕으로 인해 지구는 점점 가열되고 호모사피엔스의 멸종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산화탄소는 더 많이 배출되고 북극의 빙하와 남극이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고 시베리아 등의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지구는 재앙의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이후에 비극적인 시나리오는 여기서 더 이상 기술하지는 않겠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욕망 추구의 논리로 탄소 중립은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다. 지구의 막내인 인간이 제일 못돼 먹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인과응보가 따를 것은 명약관하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즐겁게 탐조를 하다가 막장 드라마로 글을 마무리 짓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다. 호모사피엔스의 현명한 저력을 다시 한번 믿어보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 숲에 사는 생물들을 관찰하는 일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특히 새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는데 몇 개월의 관심과 관찰을 통해서 초보의 딱지를 간신히 벗을 수 있지 않았을까 고대한다. 여전히 익숙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동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공부하는 만큼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리라 본다. 배움의 과정은 많은 반복적인 관찰과 학습을 통해서 익혀가는 것이 정도인 것 같다. 근데 왜 이게 고들빼기고 이게 쓴박이에요? 글쎄, 이게 딱 고들빼기네. 이건 쓴박이고. 동정 포인트는 알려주지는 않고 고들빼기가 고들빼기고 쓴박이가 쓴박이라는 선문답 같은 선배의 소리에 초보는 울상이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신압으로 자연스럽게 체득되고 나중에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을 자신의 모습은 상상하지 못한다. 어떤 동정 포인트도 고민할 것 없이 한 번에 딱 고들빼기와 쓴박이를 구별할 수 있는 내공이 쌓이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1만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5만 시간이 지나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봄날 교향악을 연주하는 새들의 소리를 콕콕 꺼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탐조와 덕후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